이제 안희정 전 지사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 안전지사 영장 기각됐습니다. 두 번째 기각인데요. 네, 안희정 전 지사 지난 검찰 출석 당시의 모습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저로 인해 상처를 입으셨을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 또 도민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저에게 주셨던 많은 사랑과 격려 정말 죄송합니다. 저를 지지하고 저를 위해서 열심히 했던 제 참모였습니다. 미안합니다. 그 마음의 상실감 그리고 배신감 여러 가지 다 미안합니다.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고소인들께서 그런 것이 아니었다고 하십니다. 사과드립니다. 검찰과 법원의 결정에 늘 성실히 따르겠습니다. 여전히 혐의 부인하십니까?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 제 불찰이고 제 잘못입니다. 부끄럽습니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다 제 잘못입니다. 모든 분들께 사과 말씀 올리고 저의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구합니다. 일단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사실 첫 번째 영장 기각 때도 숨겨져 있었던 내용이에요. 이게 뭐냐면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 구속하긴 이르다라고 저번 첫 번째 영장 기각 때 얘기했죠. 그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의미는 쉽게 말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할 정도로 위력 부분이 입증이 안 됐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위력에 의한 그 관계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지금 본다는 그러니까 이제 거. 안희정 지사는 합의, 자연스러운 관계였다고 계속 주장을 했죠. 근데 이게 위력이라는 게 사실 진짜 입증이 어려워요. 이게 과거에 보면 대략 위력에 의한 간음죄로 뭐 고소 건수가 한 수천 건이 된다면 실제로 기소까지 가는 건 10건, 15건밖에 안 돼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입증이 어려워요. 왜냐면 폭행, 협박이 없는 상태에서 통상적으로 기소가 되는 것들을 좀 보면 아예 뭐 응하지 않으면 그럼 뭐 회사 그만둬야지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있었다거나 뭔가 정말 위압감을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아는 바로 뭐 사진 같은 것들을 또 증거로 좀 제출했는데 네. 아마도 대략 그 김지은 씨가 주장하는 그 성관계 전후 그 시기상으로 보면 그 전후의 사진들일 개연성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같이 둘이 뭐 네, 조용히 그렇죠. 둘이 있는 곳에 있는 네, 거. 그러니까 표정이 좋은 사진들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명확하게 이제 지금 영장 전담 판사를 설득하기에는 아직 지금 검찰의 지금 그 위력 부분이 좀 자, 부족하다는 뜻인 그랬으면 거죠. 첫 번째가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거잖아요. 네. 그러면 검사들의 수사하는 검사 입장에서는 두 번째 영장을 청구할 때는 그럼 그거 아닌 부분, 명확하게 증거될 수 있는 것, 그거는 또 다른 제2의 인물이 나타난 거잖아요. 네. 그럼 두 번째 상황도 그럼 여기도 그러면 사귀었고 여기도 사귄 겁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두 번째 영장 청구는 있어야 되는데 네. 그 두 번째 영장 청구는 이게 빠졌어요. 왜 뺐을까요? 사실 저 어제 영장 실질 심사하기 전에 이제 다른 방송에서도 영장 기각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라는 얘기를 했던 건 첫 예. 번째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지은 씨에 대해서만 영장 청구했다 기각됐죠. 그리고 그때도 뭔가 입증이 부족하다는 취지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증거인멸 도주우려는 사실 곁다리예요. 일단 첫 번째가 이거란 말입니다. 근데 두 번째 영장 사건 청구했을 때도 보니까 사건은 김지은 사건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2차 고소인 또 3차, 4차 피해자 있다 그랬는데 영장기재 범죄 사실 포함이 안 됐죠. 그 의미는 나머지 분들은 현재까지 위력이 더 입증이 안 됐다는 뜻입니다. 네. 더 입증이 안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을 포함을 못 시켰던 것 같고 그래서 어제 보니까 영장 청구할 때 검찰이 주로 내세웠던 논거는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크고 실제 증거인멸의 시도가 있었다 쪽으로만 중점을 맞췄던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법조인들이 바라볼 때는 지금 위력 부분이 명확하게 입증이 안 되는데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 부분만 계속 강조를 하는 게 아니 과연 제가 영장범으로 질문드리는 가능할 거는 것인가. 그냥 한 번 죄를 저지른 사람과 네. 이른바 상습이란 표현까지는 좀 그렇습니다만 또 다른 피해자가 있는 거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다른데 나머지 분들은 피해자라고 아직 단정을 못 짓는 거예요. 검찰에서.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당연히 다른 그 피해 사실도 영장기재 범죄사에 들어와야죠. 근데 그게 또 빠졌어요. 또 빠졌다는 건 아직도 조사가 미진하다는 뜻이고 네. 그래서 검찰이 지금 나온 입장은 뭐냐면 두 번째 피해자 관련해서도 위력에 관련된 부분을 보강 조사 수사를 통해서 앞으로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 다 포함해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그런 이유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김지은 씨 같은 경우는 2차 피해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인데 안 전 지사의 아들이 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끊었다 뭐 이런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법률 대리인 측에서는 실수로 전화를 걸었지만 받기 전에 곧바로 끊었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는데요. 글쎄 이 안전지사의 아들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본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실수로 걸었다 그러니까 뭐 믿는 수밖에 없죠. 네. 그리고 이거 뭐 근데 추정이라서 얘기하기가 좀 곤란할 것 같아요. 이건 제 스스로가. 왜냐면 이걸 지금 본인이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김지은 씨가 JTBC에 나와서 국민들 다 보는 앞에서 성관계가 그러니까 뭐 그 자체가 성폭행을 당했다는 거, 성관계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걸 폭로를 했습니다, 여성으로서. 미투 운동의 가장 그 근본적인 핵심은 나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용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 용기는 다른 사람이 이런 일을 했는데 처벌받는 걸 봤기 때문에 나도 이 사람을 처벌하게 할 수 있는 길이 있구나라는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김진 씨 재판이 지금 그 안희정 전 지사 재판이 그래서 중요한 건 이 재판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한테 용기를 줄 수도 있고 오히려 절망감과 실망감을 줄 수도 있는 거예요. 큰 용기 내서 모든 불이익 감수하고 TV에 나와서 내가 이런 일 당했다까지 다 공개를 했는데 만천하에 상대방은 별다른 죄가 없다. 나만 세상을 향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공개만 하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사건을 좀 어떻게 이제 보실까요? 구속영장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기각이 됐잖아요. 예. 근데 최종적인 유무죄는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전 뭐 법률가는 아닙니다만 아무튼 이 법리적인 측면과 그 이른바 이제 지금 위계에 의한 뭐 위력에 의한 뭐 그런 얘기한 좀 그 부분이 입증이 안 되면 안 듣는 거잖아요. 법리적으로 아까 백 변호사가 충분히 설명한 것처럼. 예. 그러나 또 일반인이 느끼는 건 또 그것과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이거 상당히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결국은 그러나 영장이 기각됐다 하더라도 또 기소가 된다면 그 판단은 법원이 내려야 되겠죠. 그러나 그 결과와 지금 말씀하신 그것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상당히 복잡하다는 문제가 깔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좀 분리해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안전지사가 뭐 지금 무죄라고 잘했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형사적으로 누군가를 처벌할 때는 명확한 증거를 통해서 입증이 돼야 되는데 지금 피해 사실을 피해자가 주장을 했는데 저도 그때 김지은 씨 내용을 다 봤거든요. 예. 근데 보통은 이제 위력에 의한 간음죄라는 게 적용이 될 때는 불이익을 시사하는 경우가 많아요. 가해자 쪽에서. 예.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할 것이다. 불이익을 주겠다라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날 김지은 씨의 인터뷰를 다 들어보면 이거는 내가 거부할 수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김지은 씨도 고통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거기서 어떤 불이익을 시사했다라는 발언은 하나도 없었어요. 저도 그때 유심히 다 봤는데. 근데 그러면 이게 형사적으로 놓고 보면 이제 위력에 의한 간음죄를 인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때 인터뷰 내용만 봐서도.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중들이 생각하는 느낌과 이제 법조인이 생각하는 형사적으로 처벌 가능성을 생각을 할 때는 조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영장이 기각됐다고 무죄라는 의미는 아닙니다만 영장을 발부받지 못할 정도 수준으로만 지금 만약에 준비가 됐다면 기소에서도 지금 상황에서 쉽지 않다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백성문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는 지금 제가 아는 바로 뭐 사진 같은 것들을 또 증거로 좀 제출했는데 네. 아마도 대략 그 김지은 씨가 주장하는 그 성관계 전후 그 시기상으로 보면 그 전후의 사진들일 개연성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같이 둘이 뭐 네, 조용히 그렇죠. 있는 곳에 있는 네, 거. 그러니까 표정이 좋은 사진들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명확하게 이제 지금 영장 전담 판사를 설득하기에는 아직 지금 검찰의 지금 그 위력 부분이 좀 자, 부족하다는 뜻인 그랬으면 거죠. 첫 번째가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거잖아요. 네. 그러면 검사들의 수사하는 검사 입장에서는 두 번째 영장을 청구할 때는 그럼 그거 아닌 부분, 명확하게 증거될 수 있는 것, 그거는 또 다른 제2의 인물이 나타난 거잖아요. 네. 그럼 두 번째 상황도 그럼 여기도 그러면 사귀었고 여기도 사귄 겁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두 번째 영장 청구는 있어야 되는데 네. 그 두 번째 영장 청구는 이게 빠졌어요. 왜 뺐을까요? 사실 저 어제 영장 실질 심사하기 전에 이제 다른 방송에서도 영장 기각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라는 얘기를 했던 건 첫 예. 번째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진희 씨에 대해서만 영장 청구했다 기각됐죠. 그리고 그때도 뭔가 입증이 부족하다는 취지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증거인멸의 도주. 이제 안희정 전 지사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 안 전 지사 영장 기각됐습니다. 두 번째 기각인데요. 네, 안희정 전 지사 지난 검찰 출석 당시의 모습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저로 인해 상처를 입으셨을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 또 도민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저에게 주셨던 많은 사랑과 격려
정말 죄송합니다. 저를 지지하고 저를 위해서 열심히 했던 제 참모였습니다. 미안합니다. 그 마음의 상실감 그리고 배신감 여러 가지 다 미안합니다. 하부에 의한 관계였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고소인들께서 그런 것이 아니었다고 하십니다. 사과드립니다. 검찰과 법원의 결정에 늘 성실히 따르겠습니다. 여전히 혐의 부인하십니까?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 제 불찰이고 제 잘못입니다. 부끄럽습니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무슨 우려는 사실 곁다리예요. 일단 첫 번째가 이거란 말입니다. 근데 두 번째 영장 사건 청구했을 때도 보니까 사건은 김지은 사건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2차 고소인 또 3차, 4차 피해자 있다 그랬는데 영장 기재 범죄 사실 포함이 안 됐죠. 그 의미는 나머지 분들은 현재까지 위력이 더 입증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네. 더 입증이 안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을 포함을 못 시켰던 것 같고 그래서 어제 보니까 영장 청구할 때 검찰이 주로 내세웠던 논거는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크고 실제 증거인멸의 시도가 있었다 쪽으로만 중점을 맞췄던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법조인들이 바라볼 때는 지금 위력 부분이 명확하게 입증이 안 되는데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 부분만 계속 강조를 하는 게 아니, 과연 제가 영장발로 질문드린 가능할 거는 것인가. 그냥 한 번 죄를 저지른 사람과 네. 이른바 상습이라는 표현까지는 좀 그렇습니다만 또 다른 피해자가 있는 거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다른데 나머지 분들은 피해자라고 아직 단정을 못 짓는 거예요. 검찰에서.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당연히 다른 그 피해 사실도 영장기재 범죄사에 들어와야죠. 근데 그게 또 빠졌어요. 또 빠졌다는 건 아직도 조사가 미진하다는 뜻이고 네. 그래서 검찰이 지금 나온 입장은 뭐냐면 두 번째 피해자 관련해서도 위력에 관련된 부분을 보강 조사 수사를 통해서 앞으로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 다 포함해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그런 이유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김지은 씨 같은 경우는 2차 피해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인데 안전지사의 아들이 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끊었다 뭐 이런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법률 대리인 측에서는 실수로 전화를 걸었지만 갖기 전에 곧바로 끊었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는데요. 글쎄 이 안전지사의 아들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본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실수로 걸었다 그러니까 뭐 믿는 수밖에 없죠. 네. 그리고 이거 뭐 근데 추정이라서 얘기하기가 좀 곤란할 것 같아요. 이건 제 스스로가. 왜냐면 이걸 지금 본인이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요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김지은 씨가 JTBC에 나와서 국민들 다 보는 앞에서 성관계가 그러니까 뭐 그 자체가 성폭행을 당했다는 건 성관계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걸 폭로를 했습니다. 여성으로서. 미투 운동의 가장 그 근본적인 핵심은 나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용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 용기는 다른 사람이 이런 일을 했는데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다 제 잘못입니다. 모든 분들께 사과 말씀 올리고 저의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구합니다. 일단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사실 첫 번째 영장 기각 때도 숨겨져 있었던 내용이에요. 이게 뭐냐면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 구속하긴 이르다라고 저번 첫 번째 영장 기각 때 얘기했죠. 그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의미는 쉽게 말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할 정도로 위력 부분이 입증이 안 됐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위력에 의한 그 관계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지금 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안희정 지사는 합의, 자연스러운 관계였다고 계속 주장을 했죠. 근데 이게 위력이라는 게 사실 진짜 입증이 어려워요. 이게 과거에 보면 대략 위력에 의한 간음죄로 뭐 고소 건수가 한 수천 건이 된다면 실제로 기소까지 가는 건 10건, 15건밖에 안 돼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입증이 어려워요. 왜냐면 폭행, 협박이 없는 상태에서 통상적으로 기소가 되는 것들을 좀 보면 아예 뭐 응하지 않으면 그럼 뭐 회사 그만둬야지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있었다거나 뭔가 정말 위압감을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